무릎이 아프면 걷기 운동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걷기 운동 열심히 하다가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직접 무릎 통증을 겪어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던 어떤 시술을 하던 결국 무릎을 지키는 건 근육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걷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로서 또 의사로서 정말 효과를 실감했던 무릎을 지켜주는 근육을 깨우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으니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자, 먼저 무릎이 왜 아픈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부품들이 닳아버린 거죠. 이 연골이 닳거나 인대, 연골판이 손상되는 경우들입니다. 50대 이후에 특히 흔한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이에요. 연골이 닳으면서 통증, 붓기, 운동 제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는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무릎을 도와주는 다른 곳들이 약해서 무릎이 과로를 해버리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건 연골이나 인대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이 약하거나 아래 위에서 불균형이 생기면 무릎 통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무릎은 골반과 이 발목 사이에 껴있는 관절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무릎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많아질 때 무릎이 아파집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모두 운동으로 분명히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무릎에 물이 찼다는데요. 무릎에 물이 찬다는 건 관절액이 증가했다는 의미거든요. 이거 쉽게 말하면 무릎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 몸이 관절을 보호하려고 관절을 더 만들어내요. 그래서 물이 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문제는 물 자체가 아니에요. 물을 차게 만든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물을 빼도 또 찹니다. 물을 빼는 건 증상 완화 효과 정도밖에 내지 못하고 본질적인 치료는 따로 있다는 거죠. 자, 병원에서는 무릎 통증을 단계적으로 치료를 해요. 우선 약물 치료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주사 치료로 통증을 좀 잡고 상태에 따라서 시술이나 수술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요즘은 줄기세포 치료도 함께 하는 곳들도 많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연골 주사도 있고 소위 뼈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맞기도 하고요. DNA 주사나 PRP 등 다양한 주사 치료가 있고요. 연골 손상이 심해지면 미세 천공술이나 줄기세포 시술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인공관절이지만 인공관절을 하고도 계속 아픈 분들을 흔히 보게 되죠. 제가 여러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니 치료를 받고도 계속 아픈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치료를 선택하던 재활과 운동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통증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돌아옵니다. 치료는 분명히 통증을 줄여줘요. 하지만 이 무릎을 지켜주는 건 결국 주변에 있는 근육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에 답해 볼게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아픈 거 아닌가요? 거기에 더해서 저도 너무 많이 운동을 해서 결국 무릎을 다치게 됐죠. 운동은 예, 아니요가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실제 연구에서는요, 운동치료가 무릎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44개 임상 연구 3,5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분석한 결과 역시 근력 강화 운동과 재활 운동이 무릎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운동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이 두 곳을 강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 고관절 가동성과 움직임 회복 역시 핵심으로 꼽힙니다. 무릎 위, 아래 관절이 제대로 움직여야 무릎이 혼자 짐을 다 지지 않고 무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치료입니다. 제가 제 무릎을 회복하고 건강히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줬던 운동 3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하기 정말 쉬우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운동은 고관절의 가동성 회복을 위한 운동입니다. 우선 바닥에 편안히 누워서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굽힙니다. 이 풀고자 하는 쪽 다리를 꼬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이런 사자 모양이 되죠. 반대쪽 손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두고 동측 손으로 발목을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이게 준비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관절의 후하방 활주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이 발이 뜨지 않도록 하면서 제 손을 지그시 밀면서 골반을 바닥을 향해 붙인다는 느낌으로 눌러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몸통을 돌려서 자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릎을 이 바닥 쪽을 향해서 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 했던 자세 그대로 돌아와서 자세가 확 풀리지 않도록 합니다. 8초 이상 유지하고 20회 2세트를 해줍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 고관절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오시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방향으로 쭉 밀어주시고. 두 번째 운동은 고관절의 움직임 회복을 위한 힙 힌지입니다. 고관절을 경첩처럼 접었다 펴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경첩이 높으면 무리 삐걱거리죠. 이 고관절이 제대로 안 잡히면 그 삐걱거림이 무릎으로 갑니다. 이 고관절이 제대로 접히지 않으면 그 움직임을 이 허리와 무릎이 대신 해줘야 됩니다. 이걸 오늘 풀어볼게요. 자, 우선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앞으로 나란히를 합니다. 이 처음에는 무릎을 굽히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줍니다. 어느 정도 고관절을 뒤로 밀었을 때 허벅지 뒷근육에 긴장감이 오시죠? 느낌이 온다 싶을 때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엉덩이를 뒤로 더 빼줍니다. 자, 앉는 게 아니라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돌아올 때도 상체를 드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를 밀어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허리가 둥글게 굽으면 허리 부상이 올 수도 있어요. 처음 하실 때는 거울을 옆에 두시거나 가족분께서 지켜봐 주시면서 등이 일자인지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긴 느낌이 오나요? 그러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천천히 15회 3세트 반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 앞에 두 동작부터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옆에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도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운동은 외발 데드리프트라고 하는데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 발로 서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 하나가 이 고관절, 무릎, 발목 전부를 동시에 안정시켜 줍니다. 양발이 아니라 굳이 한 발로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양발을 동시에 걷지 않잖아요. 걷는 동작은 항상 한 발로 우리의 체중을 버티는 순간의 반복이란 말이죠. 양발 운동만 하면 한 발로 버티는 힘은 생기지 않아요. 이 힘이 없으면 걸을 때 충격은 고스란히 무릎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꼭 습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알려드릴게요. 양발로 서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고자 하는 다리 쪽으로 체중을 싣습니다. 이때 힙이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 다리에 힘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체중만 실어 놓고 반대쪽 발을 살짝 뒤로 빼줍니다. 이때 골반이 빠지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정면을 향하도록 한 상태에서 다리를 뻗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상체를 그대로 내려줍니다. 갈 수 있을 만큼 가시고 다시. 이건 좌우각 10회 3세트 정도 반복해 줍니다. 처음에는 균형 잡기도 쉽지 않고 한 발로 버티는 것도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만 이 벽이나 의자 살짝 잡으셔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동작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려가고 일어날 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에 더 집중해 주세요. 이 힘이 강화되면 균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할 부분은 운동과 함께 생활 습관도 같이 바꿔야 무릎 건강이 오래 지켜집니다. 체중 관리, 같은 자세로 오래 하지 않기, 계단 과사용 줄이기, 규칙적인 근력 운동, 무릎 건강을 위해서 정말 너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숫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는 3에서 4kg 정도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1kg만 빠져도 무릎이 그만큼 쉬어간다는 뜻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후에 바로 20분만 산책해 주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와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서 무릎 건강 꼭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이 무서워지고 걷기 싫어지고 일상이 괴로우셨던 분들, 저도 그 기분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의사이면서 계단을 너무 오르기 힘들어했던 무릎 통증 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도 하고 있고 격한 운동도 좋아하는 등산도 마음껏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무릎 통증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질환이지만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 3가지 중 딱 한 가지만 골라서 매일 양쪽 10회씩만 해주세요. 하루하루 꾸준히 쌓으면 어느 순간 무릎 통증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직접 고장나면서 배운 것들, 진료실에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만 가져올 겁니다. 고장난 몸 고치는데 이 채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